안녕하세요. 네, 강신영입니다. 저는 오늘 네 케이스를 발표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부회장님이 불임과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건 아니고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비만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35에서 40살 사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제가 해독했던 과정들이 이분들이 결국은 몸이 이렇게 좋아지면 임신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여성질환 하지만 이게 결국은 난임 불임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죠. 이분은 40세입니다. 40세인데 키는 큰데 몸은 굉장히 말랐어요. 이분이 한의원 처음 오셨을 때 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본인은 한약을 먹으면 설사를 한대요. 한약 먹으면 설사 안 되는데 이거 한의원에서 몸이 굉장히 허하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어떻게 침만 줘서 해결이 되지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한약 먹으면 설사 안 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병 히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이분은 결혼 초기에 한 17년 전에 결혼하고 초기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는데 하혈을 무려 17개월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근데 17개월 동안 치료는 다 해봤겠죠. 산부인과 치료도 해보고 한의원 치료를 해봤는데도 결국은 치료가 안 되면서 몸이 점점점 살도 빠지면서 나빠지고 그러면서 턱관절이 왔어요. 턱관절을 본인 말로 8번 수술을 했대요. 8번. 그리고 그동안 거의 10몇 년 동안 병원을 한의원, 양방병원에서 계속 다니신 거예요. 계속. 아니 여자분이 피가 여자 몸을 여성답게 만드는데 피를 17개월 생리도 아니고 17개월을 유산 이후에 하혈을 했다면 이 혈액 내에 내 몸 안에 남아있는 혈액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혈액이 부족하니까 근육에 영양 공급을 못하고 근육을 길러주지 못하니까 턱관절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피가 몽땅 빠져버리니까 전신의 근육통, 두통, 뒷목, 어깨 결림, 허리, 발목, 손가락이 돌아가면서 통증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면 제가 실력 아주 좋은 것 아니고 별로 봐도 본인 약 먹어도 흡수도 못하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독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인한테 해독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쌤들도 한의원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환자가 왔는데 해독을 권해주면 굉장히 좀 생뚱맞아요. 지난번에 박찬영 원장님이 엄지의 제왕 나와서 많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들은 사람도 있지만 해독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해독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생뚱맞는데 우리는 한의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제가 이제 방송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MBC 해독 방송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요렇게 이제 이 브로마이드입니까? 이게 세워놓는 거. 그거도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원내 들어와서도 우리가 PPT 만들어서 늘 앉으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해독에 대해서 우리가 청일수부터 총50까지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방송을 다 했어요. 찍어갖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원내 게시물도 그러고, 또 TV도 제가 나왔던 방송하고, 또 박찬영 원장님이 해독에 대해서 나왔던 그 방송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원내에서 제가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텔레비전 저는 축구 중계 방송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방송을 다 틉니다. 환자인데 줄 수 있는 정보를 다 줘요. 그래서 입구서부터 들어와서까지 전체 이 한의원은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나구나 하는 거를 환자들이 알고 보고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설문지 작성을 하는데 설문지를 2장을 작성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병증 설문지,
그 다음에 하나는 독소 해독 설문지. 요렇게 하면서 본인이 쭉 그거를 한 10분에 걸쳐서 적으면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본인이 정리를 하면서 일단 10분에 걸쳐서 그걸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 하냐면 예진 과정을 합니다. 예진 과정은 우리 실장이 예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혈구 검사. 혈액을 뽑아서 현미경을 보면서 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독에 관해서 조금씩 뉘앙스, 냄새를 좀 풍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락 기능 검사해서 그거도 이제 전체적인 뭐 보험 청구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설명할 때도 그런 툴이 없으면 그냥 해독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걸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상담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했는데 혹시나 뭐 간단하게 그냥 진료받으러 왔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뭐 그냥 한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쭉 다 다녀보면서 안 나와서 여기 왔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설문지 두 가지를 보고 혈액 검사했는 거를 보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전체 뭐 팔강변증하고 한열 허실변증 다 해서 저는 이분이 병이 어떻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혈액 검사 분석 결과 전체적인 또 경락 기능 검사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점점점 지어갑니다. 당신은 이렇게 병이 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요렇게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원장 안에서 맨땅에 해독 이야기하면 100% 실패합니다. 원장 스트레스 받고요.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 쌤들도 바깥에서부터 직원들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회의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직원들한테 초창기에는 한 1년간은 해독 교육 매일 했어요. 해독 교육. 직원들이 뭘 알아야 환자한테도 이야기하고 친구실에서도 뭐 이야기 솔직히 변비 있고 그냥 침 맞으러 온 사람도 직원들이 청이장, 청일수를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저는 한의원에도 직원들한테 물병이 하나씩 다 줬어요. 500cc짜리. 아침마다 청일수 한 개씩 해서 여기 가도 청일수, 저기 가도 청일수, 제 방에도 청일수, 저기 가도 누구나 다 먹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환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우리 부원장도 그러고 우리 또 한 분 계신 원장님도 다 전신해독 다 해봤어요. 그래야 환자가 호소하는 거를 리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환자가 문제된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변화 과정을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도 15년 동안 뭐 안 해본 치료 있겠습니까? 남편이 IT 분야의 전문가고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한데 그래서 저는 이분 자신있게 해독을 보내드렸죠. 그래서 해독하면서 첫 타임 하면서 이분이 팔다리 다 쑤시고 아프던 분이 와서 한 타임 하고 저는 이제 또 진찰을 다시 한번 해요. 전체 간단하게 보면서 어떻게 팔다리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앉아갖고 아니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러면서 본인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해독을 이거 해독해서 난 효과다. 해독을 좀 더 하시라 이래서 두 타임 하고 본인이 한 타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은 그냥 따라만 왔었는데 남편이 다시 또 본인을 해독을 하겠대요. 그래서 남편이 고혈압하고 비만하고 몇 가지 질환이 있었어요. 고지혈증하고. 그래서 남편도 전신해독을 했습니다. 전신해독했는데 남편도 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면서 남편은 아침에 발기가 될까 말까 했다는데 발기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모님이 그 다음에 본인들이 좋아지면 가족들 이야기를 해요. 이 아버님이 스텐트 시술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포항에 계신데
서울의 아산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가고 또 한 달 있다 올라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아버님이 급성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퇴원하시는데 혹시 원장님 해독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그래서 해독을 하라면 이분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방식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라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전신해독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청일스 청이장만 갖다 드려라. 아버지 내가 먹어보고 좋았는데 아버지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청일스 청이장을 부모님을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한 열흘 정도 드시면서 아버지가 좀 먹어보니까 나쁜 거는 아니고 변도 잘 보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포항에서 모시고 오신 거예요. 모시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이제 전체 설문지부터 해서 우리 TV에 나오는 방송들 또 피 검사하고 경락 기능 검사하면서 전체 분위기가 해독이고 왜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딸하고 사이한테 들었잖아요. 그럼 제 방에 들어오면 이미 벌써 해독하실 준비가 다 된 거야. 해독은 처음 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만 하면 그 사람이 소개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설명을 오리엔테이션 다 하고 와요. 굉장히 쉽습니다. 해독은 처음 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제가 보니까 한 8개월에서 1년 가요. 원장님들도 그러고 직원들도 그러고 한 1년 정도 하면 정말 분위기가 돼서 직원들도 말 열면 다 돼. 입만 열면 다 돼. 그렇게 이분도 굉장히 쉽게 갔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해독 한 타임 들여서 연세가 있으시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두 끼 식사를 하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줄여 넣으면 갑자기 기운 빠지고 힘드니까 두 끼 식사인데 식사량을 50% 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독식을 2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굶지는 않죠. 굶지는 않는데 한 타임하고 오셨는데 본인이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대. 얼굴색이 좋아졌다. 그리고 동작이 좀 빨라졌다. 그리고 본인도 뱃살도 빠지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는 거 느끼기 전에 주변에서 아니 아산병원에 와서 입원했다고 오신 분 한데 그것도 뭐 병원 갔다 나오면 수척하고 얼굴색 안 좋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얼굴색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기분이 좋아요. 연세 70 넘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아지니까 2번, 3번, 2타임, 3타임 해독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저는 해독 한번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하면 굉장히 쉽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생각했습니다. 아까 요 분이죠. 요 분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요 분은 제가 방송하면서 같이 가정의학과하고 같이 협진해서 임상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무지하게 먹었어요. 시골 살면서 어머니가 무조건 맛있는 거면 몸에 좋은 줄 알고 어릴 적부터 햄버거하고 콜라 사이다 엄청 먹었어요. 그러면서 과민성 대장이 오면서 살이 점점점 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35세 된데도 비만하고 아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만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색도 굉장히 안 좋고 얼굴색도 검고 탁하고 다크서클도 심하고 그리고 골반통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서 있거나 걸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늘 피곤하고 저기 이제 독소 4단계는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박찬현 원장님 분류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기에 독소 4단계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전신 해독하고 장을 과민성 대장 치료하려고 건장한 발효 한약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독을 이분은 그리고 한포진 있네요. 한포진도
한포진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거 치료 안 되잖아요. 예, 한의원도 어렵지만 특히 병원에서는 저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한포진도 본인은 이제 해독하면서 좋아졌으면 좋은 게 뭐 해독 목표가 한포진하고 과민성 대장하고 비만이었어요. 비만. 그래서 이분이 준비 5일 시키고 1, 2번만 5일 시키고 전신해독 4일째 벌써 딱 왔는데 얼굴 색이 달라진가. 까만 얼굴이 색이 달라지고 한포진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환자 늘 보니까 신경 써서 보지 않더라도 환자 딱 보면 원장님들도 그러시죠.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죠. 얼굴색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색이. 그래서 어유 얼굴색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분이 우리 한의원 오기 전에 서울의 가정의학과 가서 비만 클리닉 치료를 받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이 하면서 한포진도 엄지손가락 제외하고는 점점점 좋아지고 대변도 전에는 못 보던 변들이 많이 좋아지고 요런 증상들이 그러면서 이제 살도 10kg 빠지고 그래서 총 이분은 방송하기 전까지 해독 4타임 했어요. 그래서 18kg 빠지고 한포진하고 골반통도 좋아지고 한포진은 제가 비포 애프터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방송에 나왔었는데 정말 깨끗해졌어요. 정말. 그전에는 한포진 있으면 설거지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애들 얼굴 씻길 때도 상처 날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이 본인이 굉장히 여기 아마 비포 보시죠. 예. 굉장히 네. 그 이분이 35년 동안 적어도 25년 동안 먹고 마셨던 것들이 이 몸에 기록이 저장이 된 겁니다. 예. 그 이분이 정말 탤런트 같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가정의학과 쌤하고 협진을 했어요. 가정의학과에서는 이런 분들은 체지방들이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셀룰로이트처럼 돼요. 셀룰라이트가 돼서 절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의학계에서는 보니까 최신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셀룰라이트가 굳는 게 세포 간질액이 나와서 거기에 지방이 섞이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체외 충격파를 써요. 체외 충격파를 쓰고 고주파로 돌리면서 물컹물컹하게 해줘요. 근데 그거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빠지는 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의원 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살이 잘 안 빠졌어. 근데 해독하면서 살이 쫙쫙쫙 빠지기 시작한가. 양의사는 깨는 것까지는 해. 빼는 거는 못 해. 예, 그게 우리 해독한 게. 해독. 그러면서 정말 제가 봐도 반합니다. 여기 조혜진 씨인데 이분은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식생활 습관이 어떠냐면 밀가루, 육식, 인스턴트, 음료수, 과자, 폭식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에 남편 오면 남편하고 같이 나가서 세 끼를 저녁에만 몰아먹어요. 세 끼를. 대구에 아시잖아요. 곱창집 유명하잖아요. 떡볶이 좋아하고 곱창 좋아하고 이분은 그냥 나가면 그거만 먹겠습니까? 술도 한잔 할 거고 음료수도 마실 거고 그럼 저녁에 9시 10시 돼서 먹고 들어와서 운동하겠습니까? 저녁 늦게 먹으니까 늦게 잘 거잖아. 그럼 아침에 늦지막히 남편도 밥 굶겨서 보낼 거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생활하면서 살이 엄청나게 찐 거야. 이분은 실은 아가씨 때 굉장히 날씬했어요. 이 원장님처럼 굉장히 날씬했어. 얼굴도 되게 예뻤어.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보면 아주 입에 등치 좋고 마음씨 좋은 아줌마 있죠? 그 아줌마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문제가 1년에 한 2-3번씩 장이 꼬여는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 가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가. 애들한테 충격 주니까. 본인은 해독하면서 이게 좋아졌으면 좋겠대. 그리고 생리통이 극심하다. 그리고 양쪽 승모근이 무슨 운동선수 헬스한 사람 같아. 여기가 봐도 그냥 이렇게 불룩 올라온 거야. 이 박찬일 원장님이 말씀하신 과로도 가고 음식도 가고 스트레스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독소가 피 검사해 보니까 엄청난가.
그래서 이분도 결국 해독을 4타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웃긴 게, 아니, 준비 5일하고 본식 8일 했는데, 새끼 내가 해독하라고 시켰는데, 1kg밖에 안 빠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와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뭐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뭐, 저 본식 들어가면요, 하루에 500g 많이 빠지는 사람 800g씩 빠져요. 아니, 그런데 뭐 8일인데 1kg밖에 안 빠지면 이거는 뭐 이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인대는 이야기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구에서 올라왔거든.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오징어도 먹고 또 기차 칸에서 먹고 온 거야. 그리고 그렇게 먹던 사람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해독한다 해서 아무리 방송 잡혀 있다 해서 당장 끊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 말도 들어보고 또 제가 짐작하기에도 그랬어. 그래서 더 자주 내원해라. 그러면서 지금 뭐 한 달 동안 8kg, 요 날짜가 좀 잘못됐는데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8kg 빠지면서 어깨하고 또 이분이 발목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는 쩔뚝거렸어요. 근데 그게 해독하면서 발목 통증도 없어졌어. 이거는 뭐 그 가정의학과에서 치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송 전에 생리통과 복통, 배가 꼬이고 아팠던 거, 발목 내측 통증 다 없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또 뭐를 했냐면, 저희 한의원에 왕뜸이 있어요. 그 온열 치료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왕뜸이 있고, 또 하나는 족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돌방이 있어요. 돌로 만든 그 열이 아주 심부에까지 들어가는 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스파가 있어요. 산소 스파도 역시 피부에 모공 열어서 땀을 내면서 기분이 굉장히 업되면서 몸과 마음이 아주 릴렉스해지는 치료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거 다 했어요. 풀코스로. 그리고 침도 놔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기 뭐 한혜진이나 한가인 같지 않습니까? 네. 완전 나가서 거기 제가 방송을 그 MC가 패널이 최하정 씨하고 김병세 씨하고 또 선우용녀 씨하고 또 김미화 씨하고 4명이 패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방송 처음 할 때 요걸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첫 방송 때 요거 보고 나중에 방송을 요거 봤어요. 나는 처음에 내가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아니 그 MC들이 막 감탄을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정말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방송 2번 찍을 때까지, 녹화할 때까지 저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MC니까 사회자니까 저렇게 오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방송 3번 찍으면서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환자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오니까 변화된 모습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슬로우 비디오 변해가듯이 저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 적어보고 나중에 이것만 본 거야. 비포 애프터만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야. 감탄을 하는 거야. 조혜진 씨, 이분도 굉장히 남편하고 태국에 사는데 인사를 오겠다고,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도 제가 해독을 통해서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젊은데요, 방송을 출연하게 된 게 노안으로. 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랑 나가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딸이냐고 나이 30에 그런 이야기를 20대 후반부터 들었으니까 얼마나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이분은 가정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우라병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뒷목에서 머리가 아픈데 이게 10년이 됐고, 진통제 먹어야 가라앉는데 이제까지 어떤 치료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악성 변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 변비 있으면 무슨 병인들 낫겠습니까?
무슨 병인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나을 수 없는 치료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디 가서든 병이 낫지가 않는가.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악성변비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서 거스요법이 있습니다. 거스요법. 그 커피, 그 유기농 커피 달여서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장에 있는 독소하고 숙변을 끌어내는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분들도, 앞에 맨 첫 번째 분 빼고 2번, 3번, 네 번째 분들도 다 거스요법을 했어요. 거스요법. 그래서 거스요법도 이분을 같이 하면서 이분 역시 제가 전신해독하면서 장을 갖다가 치료하는 발효한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혈액이 탁해지면서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통증도 생기지만 노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노화가. 그리고 제가 또 했던 분들 중에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아기 하나 낳았는데 유방이 처져서 할머니 유방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제가 해독하면서 이분은 우라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라병 치료해 주니까 물론 병원에서 시술도 받았지만 굉장히 유방에 탄력이 생기고 좋아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치료하면서 이제는 약 안 먹고도 잘 견디고 이러한 과정들이 됐고, 이분은 특징적인 게 생리했는데 생리 전에 심한 이런 분비물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생리할 때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한 그리고 대변은 전에 일주일에 보던 게 3일에 한 번,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리얼하게 찍었죠? 개구리 해방한 거다, 이거. 정말 방송이니까 이렇게 시켜서 찍으신 거예요.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만 보면 몇 대입니까? 한 50대 돼 보이죠? 네. 그분이 이렇게 정말 예쁘게 변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해독도 했지만 실은 성형도 좀 했습니다. 성형도 했어요. 난 성형하면서 여성 성형이 참 얼마나 발달했는지 정말 감탄해요. 나 옆에서 방송 보고 감탄. 특히 우리 방송했던 분 중에 선천성 기형으로 이 두개골이 함몰되신 분이 있어요. 코가 이렇게 함몰이 되고 두개골이 함몰이 돼서 눈이 짜부라졌어요. 근데 이분을 성형해서 이마를 반듯하게 만들고 코도 어느 정도 한 90% 복원했어요. 와, 난 보니까 원장님 보니까 정말 신은 아니지만 거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도 참 중요한데 서양의학도 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 좋은 효과 낼 수 있고, 요즘 양의사들이 방송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한약 갖다가 맨날 뭐가 들었니? 아니, 한약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전공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한의사들 나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해. 옛날에는 맛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간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는데 한의사 요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 가만 보면 한의사 양의사 구분이 없어졌어. 근데 이 지금 현대 시대인데 요게 5년 10년 더 가면 더 할 거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도 방송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의사가 엑스레이도 쓸 수 있고 초음파도 쓸 수 있게 지금 국민 고충위원회에서 처리해갖고 됐잖아요. 아마 양의사도 한약 쓸 수 있는 이런 날이 요즘 점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꽁을 잡을 수 있는 게 매라고 할 수 있지. 한의사가 앉아갖고 병도 못 고치면 대접 못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질병은 현대인 새로운 방법에 맞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해독이 박찬일 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해독이 전부인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해독이라는 게 하나의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위 과정? 또 형식? 이런 면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굶으면서 비우면서 이런 과정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야. 퍼포먼스가. 그냥 생낮으로 굶으라고 간헐적 단식해서 그런 사람도 효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
그래도 뭐 주면서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고 저건 저런 효과가 있고 청호식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일류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는데 30만 원이 호텔 가면 30만 원인데 그냥 떡 하니 갖다 줘서 먹으라면 3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나 맛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그건 것 같아. 우리 미식가도 아니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것은 그거야. 그런데 주방장이 딱 갖고 와서 이거 뭐 암소 몇 개월짜리 안심이면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구웠고 어떻게 드시면 또 뭐랑 포도주랑 곁들여 드시면 풍미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 들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해독 설명도 해독 제품도 설명 잘해야 돼요. 환자인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 그래서 저는 해독하면서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약 잘 쓰시고 침 잘 놓으시는 원장님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먹어보고 느끼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현대인들의 병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약도 정말 침도 한약도 정말 필요합니다. 해독하면서 기가 막혀 있거나 기가 채했거나 또 변비가 되더라도 기비된 사람들, 기로 인해서 막힌 사람들, 또 아니면 오열이 생겨서 너무나 혈액이 막혀있는 오열 증상이 뚜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정신적인 우라가 심해서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약하고 침하고 잘 써야 돼요. 해독만 해갖고는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 변증 잘해서 해독하면서 약 써주면 정말 금상첨화로 잘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두서없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봤고요. 혹시 했는 것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